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 1544-8520 함께하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수요일에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홍정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완연한 봄입니다. 자,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저희 전화 접수는 방송 중에만 받고 있지만 실제로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따뜻하고 또 세심하게 또 전화 상담 또 따로 연결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끝까지 저희 부동산 행복한 재테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동산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시장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이달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다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매수 심리가 꺾였다라는 내용이죠. 거래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자, 무슨 일일까요? 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실제로 4월 들어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뚝 끊겼습니다. 자,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우리 3월부터 재지정되었던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이 되었죠. 네. 자,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영향이 가장 크고요.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가 꺾였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일까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상태는 버티는 매도자와 눈치를 보고 있는 매수자 간의 심리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호제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무주택자만이 강남 3구와 용산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2년 동안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끊겼다는 얘기는요.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이 하향세를 탔다는 얘기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은 경계선상에서 눈치 게임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다음 달 지금 또 그 다음 달 지금 6월 초에 6월 3일 날 대선 선거 이후에 정책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지금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을 기반으로 한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세이지만 하반기에 주택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과 조그마한 모멘텀으로도 살짝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대감도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이러하다면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집값은 어떤가요? 상승률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봤었을 때 거래량 12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상승률은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지만 말씀드렸지만 버티는 매도자와 눈치 보는 매수자 사이에 경계선에서 지금은 상승률이 다소 감소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12주째 꾸준히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켜보았었을 때 이후에 선거 이후에 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지속적인 공급 부족, 또 계속 중심화되는, 즉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중심권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았었을 때 시장 참여자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유심히 시장을 지켜보시고, 현재는 관망세이지만 이후의 모멘텀으로 변할 수 있는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렇게 막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네. 자, 앞으로의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서울 아파트는 크게 안전자산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안전자산화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 지금은 상품보다는 입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트렌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시장의 흐름 앞으로도 하반기 또 그 이후에는 집값의 조심스러운 우상승, 우상향, 그리고 거래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경기 부양책.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요, 통화량이 지금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선거 이후에 경기 부양책은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통화량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의 흐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 커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자. 아파트값 상위 50개 단지가 5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아파트 매매 지수가 크게 보면 지난 일정 기간, 우리 15년부터 25년까지 10년간 서울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상승률이 무려 3배에 가까운, 전체 서울 아파트는 67% 정도, 전체 서울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는 40%가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땐 역시 우리가 여기서 시사할 부분들은 중심지와 외곽지와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장 아파트,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라고 KB에서 지정한 아파트들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지 규모도 크고 중심지에 있고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들면 잠실, 또 송파 쪽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든지, 또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또 마포에 있는 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또 용산에 있는 또 아파트들, 또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등등등등. 자,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단지가 크고 또 주변의 아파트의 균질성을 리드하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자, 그런 아파트들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자, 대부분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외곽지와의 아파트 매매 지수의 간격이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현상 더욱더 심화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2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내용은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활짝 열려있는 번호,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창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투자 관련 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인천의 9월동 힐스테이트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요. 네네. 제가 갖고 있는 돈 이것저것 모으면 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재개발 쪽 유망한 곳이나 뭐 네. 1억으로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좀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서요. 네, 인천 구월동에 거주는 하고 계시는데 여유 자금으로 네.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괜찮을지 지역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1억대 자금으로 자, 네. 투자하실 수 있는 곳들 혹시 지역 중에 보시는 곳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인천에 살지만 투자하는 거라 인서울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서울. 네, 그렇죠.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으로 서울 쪽으로. 그래요. 1억대 네. 자금으로 자, 네. 서울에 진입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또 네네, 맞아요. 아파트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이런 지역들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먼 건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원하니까 강남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좀 용이한 곳 있잖아요, 지역이.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뭐 1억으로도 가능한지 그쪽으로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자, 1억대로 자, 서울 진입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네, 좀 네. 그런 지역들 한번 예시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우선 지금 거주지는 인천이시지만 거리 상관없다고 하셨고, 자, 네. 1억대로 우선 진입이 가능한. 자,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크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 네. 황금성. 자, 네, 1억대로 맞아요. 투자를 하시지만 실제로 시청자님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고 이거를 2차 매수자, 그 다음 분한테 자, 매도할 때 엑시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아, 네. 황금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매수를 했는데 좀 올라야지 고민이 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성, 어느 정도 시세 차익, 안전 마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로 자, 강남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1억대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크게 오늘 한 2가지 지역들 한번 예시로 들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네. 우선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7호선 라인이에요. 7호선 라인을 쭉 7호선 라인 따라가다 보면 여기 어떤 게 보이세요? 자, 강남, 청담역. 여기 보이시죠? 네. 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보시면 자, 여기 보는 7호선 라인에 면목역, 사가정역 요 라인 근처에 지금 현재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라고 모아타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모아타운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역이 선정이 되고 또 관리 계획 고시가 나오고 조합 설립 인가 직전 단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 중에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과 매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천호동. 천호동이요? 네, 천호동. 네네. 천호동 쪽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이쪽은 강동구예요. 자, 강동구. 그러게요. 강동구는 어디죠? 잠실 바로 옆에 붙어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자, 잠실권, 송파권,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실제로 강동에서 천호역, 암사역 요 라인 부근에는 이미 15곳이 넘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미 아파트로 탈바꿈을 해서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있어야 네. 요즘 재개발 사업은요. 동조 현상이 너무 중요해요. 동조 현상, 밴드웨건 동조 현상? 이펙트라고. 그렇죠. 옆에 주민이 빌라를 사서 아파트로 탈바꿈을 한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하니 그 옆에 있는 B, C 지역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기 천호역 주변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바로 가까운 암사역 주변에도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중에 현재 모아타운,
등등등의 소규모 정비 사업 형태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월 7일 날 네. 우리 해당 지역에 2월 7일 날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형태로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형태로 민간 도심 복합 사업. 네, 요거를 네. 짧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간 사업이라는 건 공공보다는 민간의 동의율을 더 쉽게 네. 민간 네. 네.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고, 네. 네. 도심보다는 자 지방권보다는 도심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복합은 고밀도 개발로 주거형 또 상업시설 또 주변에 사무용 공간들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특징은 크게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크게 500m 이내 역에서 좀 가까운 데 중심으로 좀 먼저 해보자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고요. 역세권, 네. 역세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기본적인 도정법상에 민간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 보통 조합 설립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힘들어요. 조합 설립은 동의율 80%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필요로 한데, 이 민간 형태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신탁사나 리츠사 중심으로 조합 설립이 필요가 없고 네. 60%의 동의율에 그렇죠. 50%의 토지 면적 부분만 채워지면 충분히 가능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럼 진행하고 있는데 강남구 삼성동 같은 데가 현재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지역에서는 여기 지역에서는 실제로 암사역 주변으로 실제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초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직 1억 원대로 투자 진입 가능한 그런 매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 주신 네. 그런 모든 이렇게 지역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돈 1억 투자금으로 가능한 곳이에요, 다? 네, 예, 가능하세요. 예, 가능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네네.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세세한 얘기들 한번 확인하고 들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전문가님 의견을 들으니까 네. 제가 혼자 생각했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너무 상담 너무 감사해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또 기분 좋은 또 우리 시청자님과의 통화였습니다.